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로 57살 된 박진숙입니다. 몇 년 전 집안에 아주 큰일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집안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제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제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때 한번 모른 척하고 참아주었다면 조용하게 살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하지만 그냥 덮어둘 수만 없었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젊었을 적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선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외모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만날수록 남편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에 끌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 남편과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주로 남편은 주방에서 고기를 담당했고 저는 홀을 담당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바쁘기는 했지만 2살 터울로 딸 둘도 낳았고요. 작게 시작한 가게를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부자는 아니더라도 힘들지 않게 생활을 했죠. 물론 모든 것이 다 평온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무른 성격 때문에 다툴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착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지만 사업장에서 사람을 부리며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제 속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집안을 풍비박산 만든 이 일도 결국 남편의 착하기만 한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이 일의 시작은 몇 년 전 10년 정도 일하시던 주방 언니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신다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언니가 오랫동안 식사에 올라가는 반찬들을 담당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막막했어요. 어느 식당이나 그렇겠지만 주방 쪽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고 적당히 구했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금세 그만둬 버리기 때문에 월급을 조금 올려줄 테니 같이 일하자고 설득을 해보았죠. 하지만 이미 나이가 60이 다 되었던 주방 언니는 월급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간다면서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쉬어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미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기도 전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급하게 다른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사람을 구하기도 전에 그만둔 주방 언니가 야속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사람을 구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그 언니도 등을 돌리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언니가 나가고 역시나 사람을 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그 언니가 가게에서 하던 일이 많아서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 저와 남편이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집에 가면 살림도 해야 하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여보, 그냥 일 잘할 것 같은 아주머니 아무나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당연히. 아무리 고깃집이라도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골치 아픈 일 생긴다고. 게다가 아무나 뽑았는데 또 금방 그만두면 어떡해. 지금은 좀 힘들지만 성격도 잘 맞고 일도 오래 할 사람으로 구하자. 사실 일하겠다는 사람은 종종 있었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퇴짜를 놓더라고요. 남편은 가게 사람을 뽑을 때 굉장히 신중한 편이었거든요. 제 마음 같아서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었지만 사실 남편이 사람 보는 눈이 있는지 남편 마음에 든다고 한 사람들은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드디어 사람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빨리 구해서 다행이다. 자기야, 근데 이분은 어디서 구했어? 그게 소개받았어. 소개? 누구한테? 왜 그거 있잖아. 춘천의 박 사장님이. 박 사장님네 장사 잘 돼서 오히려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했지. 우리를 소개해줘? 뭐 우리야 잘된 일이지만. 무언가 흐리멍텅하게 대답하는 것이 석연치 않게 느껴졌지만 남편은 평소 제 질문에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일이 많기도 했고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여자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정연화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여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주로 홀을 담당하는데 바쁘면 주방 일도 함께 보니까 이 사람한테 배울 게 많으실 겁니다. 남편은 짤막하게 저를 소개하고는 곧장 그녀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정연화라는 사람은 한국 국적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희 가게에는 모두 한국 사람만 일했습니다. 남편이 문화가 다르고 말이 잘 안 통하면 일하는데도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면서 싫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살짝 불러서 왜 저 사람을 뽑았냐고 물었더니 요즘 가게 장사도 잘 안 되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본인도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장사를 오래 한 박 사장이 그런 것도 사람 나름이니 걱정 말라고 했다며 믿고 쓰는 거라고 했어요. 이번엔 한번 외국인 써보자고 하면서요. 그 이야기에 전 너무나 잘 생각했다고 하며 일만 잘하면 되지 국적이 무슨 소용이냐고 남편에게 칭찬까지 해주었습니다. 연아 씨는 생각보다 저희 가게에 빨리 적응했어요. 한국말도 잘하고 착실한 성격이어서 다른 일하는 사람들도 마음에 드는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연아 씨한테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가끔 아이 봐줄 사람이 없으면 가게에 데리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죽하면 저러겠나 했지만 빈도가 늘어나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던 저는 결국 연아 씨를 불러 한마디 하고 말았죠. 연아 씨, 여기에 아이를 데려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불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고 아니, 손님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를 업고 일하는 건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아이는 데려오지 않는 게 좋겠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원래 친한 언니가 제가 일할 때 돌봐주는데 급하게 일이 있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갑자기 일을 쉴 수도 없고 이 갓난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도 없어서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사정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역시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꼬물거리는 아이를 보니 너무 귀엽기도 했고요. 사실 저희 아이들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 아직 손주를 못 봐서 그런지 아이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이가 순해서 엄마가 일할 때 잘 울지도 않아서 일하는데 크게 방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가게 식구들이 다 아이를 좋아했어요. 특히 제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가만 보면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손주를 보지 못한 서운함에 그럴 것이다 생각하면서도 한 번씩 유난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 이유는 남편이 연아 씨의 아이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연아 씨에게도 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한테도 잘해주었지만 연아 씨에게는 몰래 가게에서 파는 고기며 반찬을 저 몰래 챙겨주다가 몇 번이나 걸렸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연아 씨한테만 이런 걸 다 챙겨줘? 안 그래도 요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아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 뭐 직원들한테 먹으라고 음식 좀 줄 수도 있지. 왜 그래 야박하게. 그러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나눠주던가.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심지어 왜 나 몰래 뒤에서 챙겨줘? 불쌍하잖아. 남편도 없이 아이 키우니까 너무 가여워서 그래. 나이도 우리 아이들 또래고 가족도 없이 얼마나 힘들겠어. 얘기 들어보니까 가게에서 식사하는 거로 때우는 것 같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어머니 같기도 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랬어. 미안해 여보. 이제 안 그럴게. 혹시나 남편이 연아 씨한테 이상한 마음이라도 있어서 잘해주나 싶어서 막 쏘아붙였더니 남편이 속마음을 말해주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왠지 남편 없이 자식들을 힘들게 키운 시어머니가 생각나서 그런 것 같았어요. 워낙 남편이 마음이 여리고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챙겨주는 스타일이라서
더 이상 남편에게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이후로는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끔 연아 씨가 아이를 가게에 데려오면 제가 카운터에서 아이를 봐주곤 했는데 손님들이 자꾸 저한테 손 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이 집 아저씨랑 엄청나게 닮았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안고 있으니까 오해하시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웃으면서 넘겼는데 심지어 단골들까지 손 주냐고 하니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 제 눈에도 남편이랑 아이가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우연이구나 하고 넘겼죠. 남편은 결혼 후 단 한 번도 의심갈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한 직원들이 저한테 불만 사항을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왜 자꾸 저희한테 일을 떠넘기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민정씨. 일을 떠넘기다니. 아니 자꾸 남자 사장님이 연아씨가 설거지 하시거나 무거운 물건 옮길 때 따로 불러서 다른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결국 그런 일은 제가 해야 하고 처음엔 착각인가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어제는 한참 주방이 바쁜데 연아씨한테 편의점 가서 담배 좀 사다 달라고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둘이 몰래 바람난 거 아니냐고 일하는 사람들끼리 말이 많다고 했어요. 연아 씨 아이가 제 남편의 자식이라고까지 한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전하는 민정 씨를 정색하고 나무랐지만 민정 씨는 단호하게 그런 사이가 아니면 남자 사장님 연아 씨한테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자 사장님이 연아 씨 싸고 도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건 애들 아빠가 연아 씨 보면서 우리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 민정 씨도 애 아빠 성격 알잖아. 저는 화가 난 민정 씨를 달래보려 노력했지만 이미 감정이 많이 상했는지 정말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일 그만둘 겁니다.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정 씨도 우리 가게에서 7년 가까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화내는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는 가게가 바쁠 때는 주방에 안 들어가고 서빙이나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응대하기 때문에 주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신경이 쓰여서 주방을 좀 더 신경 쓰면서 보았는데 민정 씨가 말한 게 사실이더군요. 남편은 연아 씨가 힘든 일을 할 때 자꾸 따로 불러 다른 일을 시키는 척 연아 씨에게 쉬운 일만 맡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그 상황을 보았어도 그저 마음 여리고 착한 내 남편이 연아 씨한테 배려해 주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직원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집에서 직원이 저에게 했던 말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연아 씨 너무 챙겨주는 것 같아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 내가 봐도 그런 것 같고 여태 일하면서 불만 한 번 말 안 했던 사람들인데 당신이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게다가 뒤에서 연아 씨 애가 당신 애냐는 말도 돌고 있더라니까. 사실 연아 씨와 남편의 사이를 의심하는 건 아니었지만 착한 남편이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행동을 못 고칠 것 같아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연아 씨 아이가 내 아이라니.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잘해주지는 못했어도 평생 한눈 안 팔고 당신만 사랑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내 말은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당신의 아닌 거 내가 알지. 그런데 자꾸만 연아 씨 싸고 도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말은 입 밖으로라도 내뱉는 게 아니야. 사람들을 말려야지 나한테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게 어딨어? 그런데 남편이 엄청 기분이 나빴는지 오히려 저한테 버럭버럭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크게 싸웠습니다. 제가 나중에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연아 씨가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해는 가지만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그러하듯 제 사과에 곧 기분을 풀었죠. 저는 그저 속으로 사람이 착해도 문제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제가 남편과 연아 씨의 사이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가게 매출은 남편이 다 관리를 했어요. 재료도 남편이 직접 사고 직원들 월급도 남편이 직접 주었습니다. 물론 당일 정산도 남편이 직접 했고요.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카운터에서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오늘 돈 많이 벌었나 확인해 보려고 남편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녁에 손님들 계산을 할 때랑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현금이 줄어 있더라고요. 어머, 여보, 이상해. 아까 내가 한 8시쯤 마지막으로 돈통을 열어서 손님 계산을 해줄 때랑 현금 차이가 너무 나. 그냥 착각한 거겠지. 당신 말이 맞으면 누가 훔쳐갔다는 건데 누가 사람들 다 있는 가게에서 간 크게 돈통에 손을 대겠어? 아니야, 맞아. 왜냐면 저번에도 현금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 뒤로 내가 현금이 대충 얼마 있는지 보곤 했거든. 한번 CCTV 좀 돌려봐요. 카운터 바로 위에 CCTV 있잖아. 그런데 CCTV를 돌려보자는 제 말에 남편이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더듬거리고 심지어 제 눈조차 제대로 못 마주쳤죠. 제가 수십 년 남편을 봐왔는데 남편이 거짓말할 때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눈치를 채고 엄청 화를 내면서 당신이 돈 훔쳐간 거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처음엔 아니라고 박박 우기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CCTV 돌려보자니까. 내가 카운터를 보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본 금액하고 다르다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남편은 본인이 돈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가져갔는지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왜 말을 못해? 당신이 돈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어? 어디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 당신 진짜 두 집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했더니 그제야 남편이 연아 씨한테 돈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형편이 너무 딱해서 자꾸 잘해주게 되더라고 했어요. 연아 씨 월급으로 월세 내고 나면 분유 사고 기저귀 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이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도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딱해서 아이 옷이라도 사입히라고 돈을 몇 푼 쥐어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앞에서는 알겠다고 이해하는 척 해주었지만 돈까지 훔쳐다 주는 걸 보니 그제서야 남편이 연아 씨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동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부터 남편이 연아 씨와 같이 있는 게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있는 것 같으면 몰래 뒤를 따라가서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연아 씨가 쉬는 날 둘이 몰래 만나기로 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동안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이 다 연아 씨한테 이성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남편의 머리털을 뽑고 싶었지만 그냥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외도라 할 수가 없어서 현장을 덮치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연아 씨가 쉬는 날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시간에 그 장소로 갔습니다. 연아 씨는 아이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세 사람이 어딘가로 향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다정해 보여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최대한 침착하고 몰래 뒤를 쫓아서 가봤더니 세 사람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옷을 같이 사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치 한 가족처럼 마트에 들러 다정하게 장을 보더니 남편은 끝내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밖에서 남편을 기다렸는데 한참을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연아 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신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얼른 문 열어. 둘이 지금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문 열어.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고 당황한 얼굴을 하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서 있는 남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연아 씨는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숨었고 남편은 화가 난 저를 말렸지만 제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한참을 난리를 치고 나니 그제야 좀 진정이 되었죠. 그제서야 남편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줄 테니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머뭇거리던 남편은 입을 열었고 그 이야기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그 아이는 제 남편과 가족이 맞더라고요. 그 아이는 바로 제 시동생의 아이였습니다. 당시 40살의 아이가 12살이고 예쁜 아내를 둔 막내 시동생이 연아 씨와 바람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믿지 못하겠다 했더니 제 앞에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야 임마, 네 형수가 다 알았다. 근데 내 앤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이혼하게 생겼어. 형수한테 사실대로 말 좀 해라. 그리고 저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었습니다. 형수님, 제 아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형님 애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방님이 두 집 살림을 했다고요? 네, 죄송해요 형수님. 알고 보니 시동생은 동서 몰래 연아 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연아 씨가 임신을 했고 시동생과 아이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물론 시동생은 연아 씨가 낳은 아이가 태어나면 곤란해질 테고 연아 씨는 시동생과 같이 살고 싶었을 테니 서로 조율이 될 리가 없었겠죠. 결국 연아 씨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이후 시동생에게 다시 연락을 한 것이라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시동생은 남편에게 연아 씨를 직원으로 좀 데리고 있으면서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멍청한 제 남편은 또 거절하지 못하고 부탁을 들어주었던 것이고요. 사실을 다 알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갔더니 집 앞에 시동생이 와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군요. 형수님, 제발 한 번만 모른 척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서방님, 정말 미쳤어요? 동서한테 끝까지 비밀로 할 생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불같이 화를 내니 그제야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이 동서에게 다 말하고 용서를 빌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시동생은 제가 알지 못했으면 끝까지 비밀로 하고 아이를 없는 자식 취급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전 시동생에게 딱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동서가 모른다면 제가 직접 동서에게 말을 하겠노라고 선언했죠. 그리고 6일 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동생은 버티고 버티다 결국 동서에게 말했고 그날 바로 셋이서 삼자대면까지 했다고 해요. 그 와중에 연아 씨는 시동생과 살고 싶다고 했고 시동생은 연아 씨 말고 동서와 살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동서는 바람 피운 시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런 남편과 살겠나요? 형수인 저도 시동생이 소름 끼치는걸요. 결국 동서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시동생은 빌고 매달리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1년의 소송 끝에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연아 씨는 우리 가게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시동생과 결혼을 하던 안 하던 시동생의 상간녀를 알고도 품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동서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고 가게 직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번에는 남편 역시 조용히 제 의견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끝내 이혼을 당한 시동생이 그제야 연아 씨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상황을 보고 듣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연아 씨가 안 받아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연아 씨 역시 같은 마음이었나 보더군요. 시동생이 뒤늦게 연아 씨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었다네요. 사실 연아 씨가 아이를 낳아서라도 시동생과 결혼을 하고자 했던 것은 체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엮여 있는 듯 했습니다. 이후 연아 씨가 미안하다고 하며 가게로 한번 찾아왔는데 그때 연아 씨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시동생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임신을 하고 난 뒤에 결혼을 하자 했더니 그제서야 유부남인 것을 밝혔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동생을 사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었지만 아이를 낳으면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도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삼자대면을 하던 그날 부인에게 매달리며 자신과 아이를 매몰차게 버리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떠났다고 하네요. 아빠 없이 자랄 아이가 안타깝기는 하겠지만 그런 아빠는 필요 없다고요. 아마 결국 지금 결혼한 남자가 아이의 아버지가 된 듯 했습니다. 시동생은 그 일이 있고 난 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같은 회사였거든요. 동서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판결문을 인사과에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네요. 이곳저곳 취업할 곳을 알아보던 시동생은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 안 되겠느냐 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일자리 없는 사람 돌봐주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후 시동생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고 있는 듯 했죠. 이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 모양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저는 남편한테 아무리 가족이라도 무슨 부탁을 하면 저에게 먼저 꼭 말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처음부터 제가 알고 상황을 정리했다면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아쉬운 것은 시동생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지만요. 이번 일로 남편도 느끼는 것이 많은 듯 합니다. 다만 시동생과 신랑을 꼭 닮았던 그 아이 생각을 하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기도 하네요. 그저 다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잘 지내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